자, 이번 강의는 제목은 SM인데 우리 SME를 Subject Matter Expert 준말로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선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준말을 Show me the example 이라고 해서 그거의 준말로 SME로 했습니다. 자, 이 강의 노트는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기본 term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래도 뭐 용어 같은 거 조금 정리를 해야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생성형 AI가 뭐냐, GPT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What is generative AI? 그래서 한국말하고 영어로 줘라 그래서 그냥 카피 앤 복붙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좀 쳤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뭐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깎아서 짧게 썼잖아요. 이거보다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잘랐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짧게 쓸 때는 멋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것만 하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읽으십시오. 이것만 쳐다본다고 large language 모형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생성형 AI를 알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진짜 조금 이렇게 뭐 전문 용어인 척하고 하는 거고, 프롬프트가 이제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때까지는 이게 프롬프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입력이냐, 지시어냐, 뭐 입력어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아직 그냥 프롬프트라고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말로 되어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인풋이고, 그리고 그 아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정교하게 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그 제너러티브 AI, large language 모형이 일을 잘하니까 그 친구 일을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잘하려면 지시를 잘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형태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는 이걸 하는 이제 출력을 안내하는 방법론 같은 거고, 굉장히 이게 이제 고도화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체계적으로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것 같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픈 AI는 이제 2015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샀다가 팔았죠. 그렇죠? 샘 알트만이 요즘에는 와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굉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월드 코인인지 코인도 발행해가지고 무슨 뭐 굉장하던데요. 월드 코인 하신 분들 코인 가격 많이 올랐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GPT-3, GPT-4 뭐 이런 게 오픈 AI 회사에서 만들었고, GPT-4는 특히 최신 버전이죠. 근데 이 친구도 맨날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때부터 계속 썼거든요, 나오자마자. 근데 뭐 달달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말만 GPT-4라 그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GPT-4하고 챗GPT하고 챗GPT랑 또 다릅니다. API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챗GPT는 GPT-4를 가지고 또 채팅 정리용으로 다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서로는 같은 것처럼 쓰지만 다릅니다. 퍼포먼스도 훨씬 다르고 아웃풋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 스파크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챗GPT에서 한 거하고 API를 통해서 GPT-4로 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나와 있고, 일단 in general GPT-4가 챗GPT보다는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쓸데없는 얘기는 덜하지만 훨씬 더 하라는 대로 더 잘하는 약간 그런 거 같습니다. 챗GPT는 뭐라고요? 대화를 위해서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나 쓰잖아요, 챗GPT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API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그 뭐죠? 안정성을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어링한 거예요. 좀 날 것을 원하시는 분은 GPT-4 자체를 API로 사용해서 보시면 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습니다. 구글 바드도 있고 뭐 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3.5에서 되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왜냐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쓰니까. 근데 그 노력 안 하기로 했어요. 4.0이 너무 잘해요. 이런 고급 복잡한 과제는. 그래서 굳이 3.5에 최적화시킬 필요가 뭐 있나.
그 안 쓰겠다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불 아까워서 버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맞추다 보니까 제 발길이 늦는 거예요. 그쪽에 해 가지고 3.5에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작업하는 게 굉장히 멍청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르드나 그 어떤 것보다는 챗GPT나 GPT-4가 낫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거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는 그냥 챗GPT 최신 버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GPT-4는 또 API 쓸 때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플러그인 까셔 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draw diagram이나 ask your PDF 이런 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강의 교재 자체도 그런 걸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또 뭐 어떤 플러그인을 주로 쓰는지 제가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mplars라고 하는 섹션인데 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진짜 뭐 하얀 거는 뭐 바탕이요, 뭐 입력창 하나 딱 주고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이게 더 무서운 프로그램인 거예요. 자, 알아서 하세요 이러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 던져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그리 프리덤이 높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의 지능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GPT 이 랭귀지 모형의 아웃풋은 쓰는 사람의 지능하고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쓰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걸 디스커리지 하려고 하는 게, 그걸 어떻게 잘 쓰는지 좀 배우고 서로 이제 우리는 협업을 하지만 in general 그거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 하늘에서 내리거나 부모한테 받은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어쩌라고. 그쵸? 그리고 전수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왜냐면 디그리 프리덤이 너무 높으니까 그 사람이 창의적으로 잘 써버리면 그거는 이게 위가 없어요. 위가 없어요. 뭐 밑은 그냥 이상한 거 나오는 거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계를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제 머리로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잘 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뭐 GPT 이 정도 되지 않아? 그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요. 딱 제 지능에 멈추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프롬프팅에 멈추더라고요. 더 창의적인 사람은 잘 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거 나오니까 에이 뭐 잘 못하네 그랬어요. 내가 띨띨한 짓 한 거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썼구나. 그래서 내 결과가 안 좋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별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계한테는 백문이 불여일예가 될 겁니다. 좀 힙하게 갑시다. 백문이 불여일예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example이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어요. example은 그 중에 하나면 되죠. 그 중에 하나면 example이 돼요. 프로토타입은 뭡니까? 전형적인 예예요. 굉장히 힘이 센 하나의 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얘를 example을 컬렉트 하셔야 돼요. 어떨 때 힘이 굉장히 센 example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일단은 많이 수집을 하시고 보시고,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면 무슨 예가 있지? 그리고 깊게 보시고 그것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야, 그 친구들의 패턴은 없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example을 컬렉트 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를 보고 few-shot learning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one killer shot le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few-shot learning은 example 주면 좀 잘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줘야 돼?가 아니라 많이 줄 필요 없어. 한 놈만 제대로 주면 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한 example이 굉장히 좋은 example을 찾아서 주면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보시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야 돼요. example의 또 모형을 만드시려고 머릿속으로 봐야 돼. 이거 어떻게 모형화되지?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지? 그렇게 보셔야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개 예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를 다시 일반화시키고 전형적인 걸로 만들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여기 나와 있던 교재는 전부 다 학생들이 도와줘 가지고 이 강의 노트도 만들었는데 오픈 AI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제가 각색을 해서 드리는 건데 이게 나와 있는 거 다 거기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노력을 해서 뭐 좋은 예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가 보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딴 데서 왜 찾아? 얘가 지금 좋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해서 컬러 코딩을 했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이거 GPT가 했어요. 오른쪽 이걸 쭉 주고요. 얘가 30개였거든요. 30개인데 야, 너 있잖아. 이거를 이 example들을 캐리고리로 좀 나눠봐. 팩터 애널리시스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얘는 레이블도 붙이고 분류도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캐리고리를 나눴습니다. 원래 이게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보고 약간 미세 조정을 하긴 했는데 애널리티컬 한 거냐 그냥 코드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거냐 크리에이티브한 태스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나눴어요. 서로 살짝 겹치는 것도 있어서 완벽한 분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똑똑하게 해주더라고요. 요걸 주고 분류를 해달라 그러니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색칠해 놓은 거는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특히 저희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예제라든가 그걸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만든 건 아닌데 이 친구도 똑똑한 친구들이구나. 내가 만든 예제가 되는 펀더멘털한 걸 많이 만들어 놨네. 그래서 특히 어댑티브 러닝에 평가 쪽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컬러 코딩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30개의 예제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냥 빨리빨리 훅킥 하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컬러를 쳐놨어요. grammar correction은 statement를 줄 테니 잘 보세요. 이거를 convert 해라. 동사를 제가 요거를 표시를 했어요. statement를 줄 테니 이거를 convert 해라. 영어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제일 뿌리가 되는 거예요? convert가 뿌리가 중심이 됩니다. 동사 위주로 보셔야 돼요. 읽을 때 prompt를. 아시겠어요? convert를 하니까 translation이나 convert를 하니까 번역이 되는구나.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content를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뭐예요? summarize 해라. 그래서 summarize라는 동사로 content를 하고 여기는 뭐예요? second grade student한테 가는 형태의 writing을 해서 summarize를 해라. 그러면 summary를 잘하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translate 잘하고 summary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parse를 해라. CSV 포맷으로 만들면 우리 export 하기 쉽잖아요. 문항 같은 만들어서 CSV 포맷으로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쉬우니까 그때는 parse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난 안 써봤지만 이게 유용하겠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 프로덕티비티잖아요. 이 친구가 잘 쓰는 용어는 외우시면 돼요. parse라는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unstructured 돼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요? parsing을 한다고. 그래서 CSV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근데 정형화 데이터로 해서 뽑아가지고 parsing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parsing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지는 translate 해라. 텍스트를 주면 이모지로 translate 해라. 아시겠죠? 이모지 말고 고모 말고 이모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을 주면 이렇게 해준대. 그러면 이모지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니까 했겠죠? 그 다음에 complexity를 calculate 해봐라. 여기서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파이썬 코드를 보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 time complexity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봐라. 그럼 어떤 계산을 하는 거를 시킬 때는 calculate라고 쓰는구나.
근데 이게 컴퓨팅이 아니기 때문에 심볼릭 AI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외부의 그 저기 뭐냐 툴을 써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고 여기 얘한테 계산시키면 뭐라 뭐라 그래요. "나보고 왜 계산시키냐고. 내가 계산기냐고." 다고지기고 그럽니다. 그럼 막 틀려 버리고 그래요. 자 explain 코드. 코드를 explain 해라. 아시겠죠? 코드를 주고 이게 어떤 코드가 되어 있는지 설명하라는 거 굉장히 잘하고요. 왜냐하면 뭐 코드 관련돼서는 GitHub이랑 다 학습이 돼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키워드를 extract 해라. 아시겠죠? 이 문장을 주고 왜 평가에서 많이 쓰죠. 평가에서 지금 핵심을 물어보는 거는 키워드 extract해서 뭐 문항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 문장을 주고 했을 때 키워드를 extract 해라. 그쵸? 리스트 키워드를 해라. 블락 오브 테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을 제품의 이름을 generate 해라. 이건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이런 걸 줄 테니까 내가 seed를 줄 테니까 제품명을 한번 생성해 봐 할 때는 generate를 씁니다. 주로 이 친구가 뭐 그 창의적인 거 있죠. 없는 거를 만들어낼 때는 generate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계한테 좋아하는 데 맞추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효율성이 높아갑니다. 찾으십시오. 기계가 좋아하는 용어를. 고집 피우지 말고 한글로 해도 되던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Python bug fixer 찾아서 버그를 픽스해라. 아,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코드를 주면 find and fix 버그 하면 버그만 찾는 게 아니라 찾아서 고치는 것도 해주는 거구나. 오늘 제가 전화 받았다니까요. GPT 오픈 AI 취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던데 형 때문에 내가 샀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자, 스프레드시트 크리에이터 하는 거는 뭐죠? create two column CSV 해라. 구조화 시켜서 여기서 채팅창에서 있는 게 아니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어디다 엑스포트를 해서 우리가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two column CSV나 그 다음에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create table이고 그러면은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주고 quiz classify 해라. classification 아까 보셨죠? 굉장히 잘합니다. 그때는 classify라는 용어로 해서 클래스에서 이것을 뭐 네거티브냐, sentiment analysis라는 거죠. positive냐, neutral이나 negative냐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파인 튜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sentiment analysis 정말 정말 잘해요. 정확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에어포드 코드 익스트랙팅 하는 거죠. 그중에서 코드를 익스트랙트 하니까 이를 내면 뭐 해야 돼요? 코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코드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분석해서 코드를 알고 있는 지식하고 합쳐서 익스트랙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ve to color 어떤 generate CSV 코드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이게 무드만 파악하는 게 뭐라고 아니고 뭐라고요? CSS 코드까지 만들어 줘라. 그 무드에 맞게끔 컬러에 맞게끔. 그래서 CSS 코드 이렇게 해주면 읽어 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거야. 실시간으로 색깔 바뀌게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 그런 능력도 있고 fitness idea generate 해라. brainstorming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보면 페이퍼 쓰거나 할 때 아이디어 좀 줘.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아이디어를 좀 줘 하지 말고 브레인스톰 뭐 하라 그러면 이 친구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톰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블 사크로틱 챗봇을 만들 때 이제 페르소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챗봇이니까 앞으로 나랑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건데 너는 이런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주면 이제 그 역할 분담 같은 걸 해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할 때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야. 주고 이제 계속해서 그 특성을 리마인드 하면서 챗봇이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turn by turn direction은 분석을 좀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numbered list로 하는데 어디서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이 전체를 보면서 방이 어딘지 뭐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방의 위치를 주고 실제로 방 탈출 게임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 Spark of GPT 보면 GPT-4 보면 실제로 방이 왼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가봐 그런 지시에서 정보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로봇 같은 거 보면 로봇한테 주면 앞으로 가라고 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에 뚫렸습니다 왼쪽으로 가 막혔습니다 쭉 주면 이 친구가 방의 지도를 그려줘요. 이렇게 해보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멈추고 하니까 방이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Spark
업 GPT 그 페이퍼에서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 외부랑 통신하면서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을 해내는구나. 전체 그림을 조합 붙여서 해낸 능력이 있어요. 그 페이퍼 꼭 보시고. 인터뷰 퀘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대한 인터뷰 퀘스천이죠. 우리 잡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는데 직종 분석이나 적성 검사할 때 그 직종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직종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또 트레이시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있어야지 인터뷰 퀘스천을 만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직종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특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 knowledge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example입니다. 우리는 왜 task analysis를 해야 되잖아요. 직무 분석 같은 거 계속 해야 되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function to specification 파이썬 펑션을 write 해라. 그럴 때는 write이라는 걸 써서 코드 같은 거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improve code efficiency. 이거는 뭐예요? 코드 efficiency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아서, 그죠? 아이디어를 준다는 얘기예요. suggestion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provide 아이디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improve 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나중에 강의 시간에 배울 텐데 self-evaluability도 있고요. self-refinability도 자기가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남은 건데 너 스스로 개선해봐도 돼요.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웹사이트 크리에이터라. 웹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뭐 간단한 앱도 만들어주고 한다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지만 웹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하고 HTML 코드 같은 거 많이 써야 되는 경우 많거든요. 카파 시스템 할 때도 뭐 이 친구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말로 하면 만들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간단한 거는 쓸 수 있어요. rap battle write a rap battle 해라. 그러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상황이 돼요. 그거는 저희한테 왜 중요하냐면 시나리오를 만들고 지문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던져주면. 그쪽 능력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랭귀지 모형이잖아요. 말 지어낸다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 라이터 이것도 중요합니다. 드래프트 컴퍼니 메모를 하는데 이렇게 미팅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창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팅 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주면 녹음을 하면 얘한테 던지면 메모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정리를 해서 편지의 형태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ear Team 어쩌고 이렇게 전체 이제 회신할 수 있는 편지 형태로 보내줘. 근데 그러면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뭘 했고 뭘가 어쩌고 저쩌고 분석을 해야지 이런 건 편지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에서 우리 읽어가지고 미팅할 때마다 라이터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직종들이 굉장히 없어지거나 대체되거나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겁니다. BTS는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연동시키면 이거는 회사에서 계속 쓰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창업하면 뭐 평가고는 상관없지만 굉장히 좋고 이모지 챗봇은 뭐 response using 이모지만 해라 뭐 이건 아까 이모지 꼬모지 아까 한 것 같은데 translation도 마찬가지고 sentence를 줄 테니 translate 해라. 이것도 겹치는 것 같다 그죠? 아까 했던 거랑. Socratic tutor 해라. 이거는 Socratic tutor는 그 퍼소나를 준 게 아니라 이게 좋아서 그래요. 네가 하는데 following principle을 따라라 그러면서 principle을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맞춤형 교육할 때 그 virtual tutor 만들 때 있죠. virtual tutor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뭘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근데 교육 쪽이니까 educational purpose로 할 때 이 문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잘 저장했다가 잘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atural language를 뭐 쿼리로 이것도 중요해요. 쿼리로 만들 때 쿼리로 만들려면 기본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주고 쿼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write query 유저가 뭐라고 하면 쿼리로 만들 때 내가 기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 정보를 이렇게 딱 깔아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든지 말하세요. 그러면 이 정보에 맞춰서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왜냐면 이거는 있는 지식이잖아요. 외부에서 주입을 해 줘야 되는 지식이니까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뭔가 리퀘스트가 들어갈 때 여기에 적용시켜서 아웃풋을 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해석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잘 주는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룰대로 해 줄게. principle 혹은 데이터 혹은 지식 혹은 교과 내용 딱 여기에 맞춰서 뭘 해 줘. 반응을 해 줘. 뭐 대답을 해 줘.' 이런 것도 잘한다고요. 이거는 얘네들 학습이 된 게 아니라 프롬프트에다가 지식을 외부의 정보를 주입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도 일을 잘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팅 노트 서머라이즈 아까랑 비슷하죠. 서머라이즈를 하는 거죠. 미팅 노트가 쫙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야? 뽑아 가지고 누구 뭐 어쨌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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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미팅 노트가 있으면 해서 미팅을 딱 해 주는 겁니다. 서머리 해 주고 액션 아이템.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미팅할 때는 주고받고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서머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우선순위까지 정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됩니다. 시간 순서까지 정해야 뭐 그 우선순위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액션 아이템으로 뽑아 준 거는 다른 능력이에요. 그냥 서머리가 아닙니다. 분석을 해서 뭐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해 주는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상황을 주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뭐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해 보시고 review classifier 이거는 뭐 센티멘트죠. 인제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 review classifier 나중에 그레이딩 할 때 쓸 겁니다. 뭐냐면 들어오면 셋업 태그를 붙이는데 하나하나 봐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둘째 하나 했는데 그걸 쪼갠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거를 주고 이 중에 걸리면 근데 중간은 없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뭐 에세이를 그레이딩 한다거나 할 때 크라이테리언을 많이 주고요. 이 둘 중에 하나 잘게 쪼갠 다음에 그래 가지고 요렇게 접목을 하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시겠어요? 내가 크라이테리언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레이딩을 한다거나 분석을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내가 뽑힌 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Pros and Cons Discusser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Analyze 하라 그러면 얘가 장점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단점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Pros and Cons를 둘 다 한번 분석해 봐 그러면 잘 찾아줘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어. 그쵸?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둘 다 알아야지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약간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가. 예 나쁜 것도 이야기해 줘. 그래서 그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만 있나요? 네 레슨 플랜 라이터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거 인제 여러분들 자격증 과정 하게 되면 했는데 평가랑 얘랑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그래 가지고 만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 플랜 라이팅 하는 거야. 뭐 그냥 뭐 과목 던져 주면 뭐 라이팅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그 평가랑 나중에 하니까 여기 보면 이 꺽쇠를 붙여 가지고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데 여기를 뭐 바꿀 수 있게끔 저는 계속 그렇게 봐요. '이걸 뭘 변수로 바꾸면 얘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을까? 뭘 바꾸면 될까?'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가 돼야지 프로토타입이 돼야지 이것도 야 이거 프롬프트도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계한테 줬을 때 상황에 맞춰서 거기서 뭘 넣어서 프롬프트를 다시 기계가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채팅창에서 본인이 타이핑 치지만 나중에 회사 가서 하는 일은 기계가 그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기계가 일을 시키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기계가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뭘 이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프롬프팅을 왜 해. 자동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려다 보면 이런 어떤 구조화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와 30 개인데 15분 안에 20분 안에 끝났네. 쇼미더 이그젬플은 쇼미더머니 제리 맥과이어 이거 때문에 많이 감명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거 할 때. 그래서 '아 프로토타입이 중요하구나.' 이그젬플이지만 뭘로 만든다고요? 전형적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프롬프트도 그냥 '아 이렇게 쓸 수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거 재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그 뭐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 프롬프트를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자동적으로 그 일을 시키게끔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이에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